이번 강의는 4강에 이어 업무 부문의 동아리 운영비를 청구하고 지급하면서 발생하는 잔액을 관리하는 업무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또 검색창에 신규 항목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해 보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는 업무 부문의 활동 계획서 관리를 만들어 보았는데 이번에는 운영비 관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 5강으로 동아리 관리 강의를 모두 마치게 되며 강의에서 만든 동아리 관리 소스 파일은 모두 배포하였습니다. 동아리 운영비 업무는 동아리 활동 계획에 따라 활동 전후의 운영비를 청구하고 지급하는 업무이며 이때 청구액 합계와 지급액 합계를 비교하여 미지급액을 관리하는 것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좌측 화면은 동아리 운영비 청구를 하는 화면이고 우측 화면은 운영비를 지급하는 화면의 완성본입니다. 또 화면과 같이 연도별, 학기별, 동아리별로 청구액과 지급액을 합산하여 미지급된 잔액을 확인하는 조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완성된 화면을 참고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조회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집계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집계 테이블은 조회 프로그램에서 조회용으로 사용됩니다. 또 운영비 청구 등록 프로그램과 운영비 지급 등록 프로그램에서는 집계 테이블을 기본 테이블로 사용하지 않으며 DB 처리 객체를 사용한 데이터 처리만 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아리 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관계없이 집계 테이블을 자동 생성하는 화면을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빈 창을 열고 테이블명으로 사용될 사각형 구리기를 생성합니다. 테이블명은 동아리 운영비 집계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화면과 같이 항목명으로 연도와 학기, 동아리명, 그리고 청구 금액과 지급 금액을 만들었습니다. 항목명 옆에 데이터 입력란을 만들고 자릿수는 연도는 4자리, 학기는 1자리, 동아리명은 20자리로 설정하겠습니다. 청구 금액과 지급 금액은 정수형으로 설정하겠습니다. 테이블을 생성하는 임시용 프로그램이므로 다른 설정은 필요 없습니다. 집계 테이블에 사용될 항목 설정이 끝났으니 F5, F10을 누르고 자세히를 눌러 EARD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밑줄위에 있는 연도가 기본키입니다. 기본키로 설정되면 동일한 값은 입력 불가하므로 하나의 연도에 하나의 데이터만 입력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하나의 연도의 학기별, 동아리명별로 금액 관리를 해야 하므로 기본키의 학기와 동아리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취소를 누르고 설정해 보겠습니다. 학기의 데이터 속성을 열고 기본 검색키를 체크합니다. 또 동아리명도 동일하게 기본 검색키를 체크합니다. F5, F10을 누르고 자세히를 눌러 EARD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기본키가 연도, 학기, 동아리명으로 잘 설정되어 있습니다. 적용을 눌러 테이블을 생성하였습니다. 조회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집계 테이블을 생성하였으니 지금부터는 조회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회 프로그램은 화면과 같이 먼저 만들어 보았습니다. 중앙에 검색창이 있고 데이터는 집계 테이블에 있는 5개의 항목이 있습니다. 검색창의 스타일 속성은 즉시 실행, 행분리색, 행구분선, 열구분선을 체크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색 조건을 설정하였고 검색 버튼과 닫기 버튼이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설정은 필요가 없어 제외하였습니다. 현재 검색창의 항목에는 잔액이 없는데 테이블에 없는 잔액 항목을 청구 금액에서 지급 금액을 매겨하여 만들어 보겠습니다. 검색창의 데이터 속성을 열고 테이블명의 동아리 운영비 집계를 선택합니다. 필드명에는 화면과 같이 청구 금액 빼기 지급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자료 형태는 정수형을 선택하고 항목 제목은 잔액, 아톰 변수도 잔액을 입력합니다. 계속해서 정렬은 우측 정렬을 선택합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면 화면과 같이 스크롤 창에 잔액 항목이 생성되었습니다. 검색 조건에도 잔액을 추가하여 잔액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데이터 속성을 열고 테이블명의 동아리 운영비 집계를 선택합니다. 필드명에는 화면과 같이 청구 금액 빼기 지급 금액으로 입력합니다. 자료 형태는 정수형을 선택하고 항목 제목은 잔액, 아톰 변수도 잔액을 입력합니다. 추가 버튼을 누르면 화면과 같이
스크롤 창에 잔액 항목이 생성되었습니다. 조회 프로그램의 모든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실행해보면 아직 데이터가 없어 검색창이 비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동아리 운영비 청구 등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완성본을 보며 만들어야 할 기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영비 청구는 하나의 동아리가 년도별로 학기별로 특정 일자에 운영비 청구를 하는데 비목에 따라 청구 금액을 등록하도록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비목이 입력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성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려면 상위 테이블과 하위 테이블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현 방법은 스크롤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스크롤은 이 강에서 설명하였으나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스크롤에 등록되는 비목별 청구 금액의 합계 금액은 화면 중간에 있는 합계 금액란에 보여주고 상위 테이블의 값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청구 금액 데이터를 저장이나 수정, 삭제를 하면 화면 우측에 있는 집계 테이블의 동아리별, 년도별, 학기별, 청구 금액에 변경된 값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처음 청구 금액을 등록하면 합계 금액을 집계 테이블의 청구 금액에 더해 주어야 합니다. 반대로 청구 금액을 전체 삭제하면 합계 금액을 집계 테이블의 청구 금액에서 빼주어야 합니다. 또 스크롤에 비목과 금액을 추가하면 집계 테이블에는 추가된 금액만 반영해야 합니다. 반대로 스크롤에 비목과 금액을 삭제하면 집계 테이블에는 삭제된 금액만 반영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등록 프로그램은 화면과 같이 먼저 만들어 보았습니다. 화면 상단의 상위 테이블에 해당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우측에 기본키인 청구 번호를 만들었고 청구나 지급 기준인 동아리명, 년도, 학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청구 일자와 청구 내역을 만들었고 전체 청구 금액인 합계 금액을 만들었습니다. 합계 금액란은 집계 테이블을 변경할 때 사용합니다. 합계 금액 밑에는 하위 테이블의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행번호 표시란을 상세 코드에 만들었고 비목과 청구 금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명과 비목은 팝업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설정들은 앞 강의에서 모두 설명되어 있으니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테이블 생성을 하지 않았는데 해야 할 작업은 스크롤 생성입니다. 지금부터 스크롤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스크롤을 설정할 때 팝업을 사용한 항목은 스크롤 묶기에서 제외하고 팝업을 스크롤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스크롤 묶기 대상에는 비목은 제외하고 팝업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상세 코드, 팝업, 청구 금액을 모두 선택하고 스크롤 묶기를 누르면 화면과 같이 스크롤이 생성됩니다. 스크롤바를 표시할 영역으로 스크롤의 우측을 늘려줍니다. 화면 하단이 비어 있으니 스크롤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스타일 속성을 선택하고 표시 행수를 6으로 변경하여 화면을 스크롤로 채워줍니다. 지금까지 만든 내역으로 상위 테이블은 설정이 완료된 것이고 상위 테이블과 하위 테이블을 연결 설정만 해주면 되는데 설정해 보겠습니다. 스크롤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테이블 연결을 선택하고 상위 테이블의 기본키인 입력란을 체크하여 상위 테이블과 하위 테이블을 연결합니다. 이번에는 하위 테이블명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스크롤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테이블명 설정을 선택하고 테이블명의 동아리 운영비 청구 상세를 입력하고 우측의 변경을 눌러 하위 테이블명을 설정합니다. 화면 디자인을 끝냈으니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F5, F10을 누르면 화면과 같이 동아리 운영비 청구와 동아리 운영비 청구 상세 테이블이 스크롤에 의해 상하위 테이블로 연결되어 자동으로 설계되며 적용 버튼을 눌러 테이블을 생성합니다. 이번에는 합계 금액을 스크롤의 청구 금액 합계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합계 금액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연산 및 참조를 선택하고 연산식의 화면과 같이 합계 청구 금액을 입력하여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집계 테이블을 제어하는 설정만 제외하고 모든 설정을 완료하였는데 실행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아리명을 팝업으로 선택하고 년도, 학기, 청구일은 변경 없이 사용하겠습니다. 청구 내역을 운영비로 입력하겠습니다.
비목을 팝업으로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하였습니다. 한 건 더 비목과 금액을 입력하겠습니다. 저장을 누르고 앞장을 누르면 합계 금액의 두 건의 청구 금액의 합계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만든 운영비 현황 조회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아직 집계 테이블을 제어하는 설정이 없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설정해 보겠습니다. 설정하기 전에 테스트를 위해 입력한 데이터는 삭제하겠습니다. 집계 테이블은 연도, 학기, 동아리명이 기본키로 청구액과 지급액을 관리하며 화면의 합계 금액을 사용하여 집계 처리합니다. 저장이나 삭제를 누르면 집계 테이블에 반영해야 하는데 먼저 저장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면 집계 테이블에 반영되는 규칙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맨 처음 청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으로 가정하면 합계 금액을 가지고 단순히 집계 테이블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 후에 다시 스크롤에 비목 항목을 추가하고 청구 금액을 입력하거나 삭제한다면 이미 입력된 변경 전 합계 금액은 빼주고 신규 합계 금액은 더해주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를 모두 고려하여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4단계를 거치는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운영비 청구 테이블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전처리에서 체크합니다. 기본키인 청구 번호가 같은 기존 데이터가 있다면 기존 합계 금액을 초기 금액에 설정합니다. 기존 데이터가 없으면 초기 금액은 0으로 설정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집계 테이블의 동아리명과 년도, 학기가 같은 기존 데이터가 없다면 집계 테이블의 금액이 0인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집계 테이블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확인한 초기 금액을 빼줍니다. 세 번째 단계까지는 전처리로 설정하는데 진행 관리자에 연결한 업무 규칙으로 설정합니다. 전처리가 끝나면 저장 버튼의 본처리에서 운영비 청구와 상세 테이블에 저장을 자동으로 실행합니다. 네 번째 단계는 본처리가 끝나고 실행되는 후처리에 설정합니다. 집계 테이블에서 합계 금액을 더해줍니다. 설명한 4단계를 거치면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집계 테이블의 청구 금액의 합계가 자동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기존 합계 금액을 초기 금액에 설정하기 위해 우측 화면의 초기 합계 항목을 화면과 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데이터 속성을 열고 자료 형태는 정수형으로 변경하고 저장 옵션은 저장한 함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진행 관리자를 열고 저장을 더블 클릭합니다. 저장을 누르면을 더블 클릭하고 업무 규칙 실행을 더블 클릭합니다. 수행 문단의 저장 집계를 입력하고 옆에 버튼을 눌러 업무 규칙 창을 열었습니다. 화면과 같이 DB 처리문을 실행하는 문장을 등록합니다. 지금부터는 업무 규칙에 작성한 동아리 운영비 청구 찾아오기 합계 DB 처리 객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DB 처리 객체를 열고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찾아오기를 체크합니다. 클럽 DB를 체크하고 화면과 같이 마우스를 우측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처리 대상 설정을 누르고 동아리 운영비 청구를 체크합니다. 다시 동아리 운영비 청구를 체크하여 모든 필드에 체크를 지워줍니다. 합계 금액을 체크하고 마우스를 우측으로 이동하여 조건문 설정을 선택합니다. 화면과 같이 기본키인 청구 번호를 테이블과 아톰이 같은 조건으로 설정합니다. 하단의 변수 연결 탭을 누릅니다. 우측에 있는 아톰명 초기 합계를 드래그 앤 드롭하여 좌측의 합계 금액에 연결합니다. 이제 객체 설정이 끝났으며 객체명을 동아리 운영비 청구 찾아오기 합계로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리 운영비 청구 찾아오기 합계라는 DB 처리 객체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시 업무 규칙의 실행 결과가 0이면 초기 합계는 0이다라는 문장을 입력하겠습니다. DB 처리문을 실행하면 실행 결과라는 변수의 값이 입력되며 0은 데이터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정하여 데이터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초기 합계를 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단계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집계 테이블의 동아리명과 년도, 학기가 같은 기존 데이터가 없다면 집계 테이블의 금액이 0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입니다.
업무 규칙의 화면과 같이 입력하였습니다. 입력한 첫 줄인 집계 테이블에 기존 데이터를 찾는 DB 처리 객체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DB 처리 객체를 열고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찾아오기를 체크합니다. 클럽 DB를 체크하고 화면과 같이 마우스를 우측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처리 대상 설정을 누르고 동아리 운영비 집계를 체크합니다. 마우스를 우측으로 이동하여 조건문 설정을 선택합니다. 화면과 같이 기본 기인 연도, 학기, 동아리명을 테이블과 아톰이 같은 조건으로 설정합니다. 이때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그리고를 선택합니다. 이제 객체 설정이 끝났으며 객체명을 동아리 운영비 집계 찾아오기로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입력한 두 번째 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 초기화된 데이터를 집계 테이블에 저장하는 것인데 업무 규칙에는 실행 결과가 0이면 DB 처리 문 동아리 운영비 집계 저장하기를 실행한다 로 설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DB 처리 객체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DB 처리 객체를 열고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적어넣기를 체크합니다. 클럽 DB를 체크하고 화면과 같이 마우스를 우측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처리 대상 설정을 누르고 동아리 운영비 집계를 체크합니다. 하단의 변수 연결 탭을 누릅니다. 우측에 있는 아톰명 연도를 드래그 앤 드롭하여 좌측의 연도에 연결합니다. 계속해서 학기와 동아리명을 연결합니다. 청구 금액과 지급 금액은 초기화 금액인 0으로 입력합니다. 이제 객체 설정이 끝났으며 객체명을 동아리 운영비 집계 저장하기로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두 번째 단계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집계 테이블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 확인한 초기 금액을 빼주는 것입니다. 화면과 같이 업무 규칙의 DB 처리 문 동아리 운영비 집계 빼기를 실행한다 를 입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DB 처리 객체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DB 처리 객체를 열고 새로 만들기를 누르고 바꿔 적기를 체크합니다. 클럽 DB를 체크하고 화면과 같이 마우스를 우측으로 이동하여 처리 대상 설정을 누르고 동아리 운영비 집계를 체크합니다. 다시 체크하고 청구 금액을 체크합니다. 마우스를 우측으로 이동하여 조건문 설정을 선택합니다. 화면과 같이 기본 기인 연도, 학기, 동아리명을 테이블과 아톰이 같은 조건으로 설정합니다. 이때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그리고를 선택합니다. 하단의 변수 연결 탭을 누릅니다. 화면과 같이 청구 금액 빼기 초기 금액 아톰이라고 청구 금액에 입력합니다. 이제 객체 설정이 끝났으며 객체명을 동아리 운영비 집계 빼기로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세 번째 단계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정한 업무 규칙 창에서 하단의 작업 완료를 눌러 설정을 종료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집계 테이블의 청구 금액에 합계 금액을 더해주는 것인데 본 처리가 끝나고 실행되는 후 처리에 설정합니다. 이것은 업무 규칙을 사용하지 않고 진행 관리자에서 DB 처리 객체를 연결합니다. 먼저 DB 처리 객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앞에서 만든 동아리 운영비 집계 빼기를 복사하여 만들어 주겠습니다. DB 처리 객체를 열고 동아리 운영비 집계 빼기를 선택하고 복사하기를 누르고 얘를 누릅니다. 붙여넣기를 누르고 얘를 두 번 누릅니다. 하단의 변수 연결을 누르고 청구 금액을 화면과 같이 변경합니다. 빼기를 더하기로 변경하고 기초 금액을 합계 금액으로 변경합니다. 이제 객체 설정이 끝났으며 객체명을 동아리 운영비 집계 더하기로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하겠습니다. DB 처리 객체 설정을 마쳤으며 진행 관리자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진행 관리자를 열고 저장을 더블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후 처리를 선택하고 저장을 누르면을 더블 클릭하고 DB 처리 객체를 더블 클릭합니다. 수행 객체를 동아리 운영비 집계 더하기를 선택하고 하단의 작업 완료 버튼을 눌러 종료합니다. 이것으로 네 번째 단계 설정이 끝나 저장 버튼의 모든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삭제 버튼을 누르면 집계 테이블에 반영되는 규칙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삭제는 집계 테이블의 청구 금액에서 합계 금액을 빼게 하면 됩니다. 바로 앞에 네 번째 단계와 같은 방법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DB 처리 객체를 열고 동아리 운영비 집계 더하기를 선택하고 복사하기를 누르고 1을 누릅니다. 붙여넣기를 누르고 1을 2번 누릅니다. 하단의 변수 연결을 누르고 청구 금액을 화면과 같이 변경합니다. 더하기를 빼기로 변경합니다. 이제 객체 설정이 끝났으며 객체명을 동아리 운영비 집계 삭제로 입력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하겠습니다. DB 처리 객체 설정을 마쳤으며 진행 관리자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진행 관리자를 열고 삭제를 더블 클릭합니다. 삭제를 누르면을 더블 클릭하고 DB 처리 객체를 더블 클릭합니다. 수행 객체를 동아리 운영비 집계 삭제를 선택하고 하단의 작업 완료 버튼을 눌러 종료합니다. 이것으로 삭제 버튼의 모든 설정을 완료하여 동아리 운영비 청구 등록 프로그램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동아리 운영비 지급 등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측 화면에 있는 운영비 청구 등록 프로그램과 거의 동일하며 청구 금액 대신 지급 금액으로 변경하면 되어 청구 등록 프로그램을 참조하여 좌측 화면의 지급 등록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변경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직접 만들어 보세요. 먼저 테이블명 용도의 사각형 구리기 제목을 청구해서 지급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 테이블의 청구 내역을 지급 내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하위 테이블에서는 청구 금액을 지급 금액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본키도 지급 번호로 변경하였습니다. 생성한 테이블은 화면과 같이 동아리 운영비 지급과 동아리 운영비 지급 상세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 규칙에 작성된 DB 처리 객체는 동아리 운영비 지급 찾아오기 합계 객체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또 업무 규칙에 맞춰 동아리 운영비 지급 찾아오기 합계 객체명이 변경되었고 DB 처리 객체의 상세 설정에서 테이블명과 조건 설정을 변경하였습니다. 또 집계 관련 DB 처리 객체 중에 더하기, 빼기, 삭제는 동일하게 테이블명도 변경하였으며 변수 연결을 청구해서 지급으로 모두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장하기와 찾아오기 DB 처리 객체는 변경이 없습니다. 진행관리자 설정은 청구라는 단어가 없어 청구 프로그램과 모두 동일합니다. 이제 운영비 지급 등록 프로그램 설정이 완료되었으니 운영비 청구부터 지급하며 잔액 관리를 실행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청구 등록 프로그램을 실행하겠습니다. 동아리명을 팝업으로 선택하고 년도, 학기, 청구일은 변경 없이 사용하겠습니다. 청구 내역을 운영비로 입력하겠습니다. 비목을 팝업으로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하였습니다. 한 건도 비목과 금액을 입력하겠습니다. 저장을 누르고 앞장을 누르면 합계 금액의 두 건의 청구 금액의 합계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의 운영비 현황 조회 프로그램을 보면 청구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급 등록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청구에 등록한 대로 동아리명과 년도 학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지급 내역을 운영비로 입력하겠습니다. 비목을 팝업으로 선택하고 금액을 입력하였습니다. 저장을 누르고 앞장을 누르면 등록한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의 운영비 현황 조회 프로그램을 보면 청구 금액과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을 누르고 하단의 스크롤을 사용하여 잔액을 확인해 보면 청구 금액의 합계에서 지급 금액의 합계를 제외한 금액이 잔액으로 정확히 잘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아리 운영비를 청구하고 지급하면서 발생하는 잔액을 관리하는 업무를 자세히 학습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1강부터 5강까지 만들어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메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빈 폼을 열고 화면과 같이 메뉴 버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모든 버튼의 스타일 속성은 상세 폼 보기를 사용하였습니다. 또 폼 연결은 강의 중에 저장한 QPM 파일명으로 설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등록 프로그램 중에 일부는 조회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시작하므로
메뉴 버튼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화면 디자인 부분은 각자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동아리 관리 프로그램을 1강부터 5강까지 직접 구현해 보면서 학습해 보았습니다. 이번 강의는 스마트 메이커를 사용하여 프로그램을 설계 및 구현하는 전체 과정과 스마트 메이커의 기능 구성 및 기본 사용법을 자세히 안내하였습니다. 또 GUI 도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으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각 화면별로 반복 학습하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동아리 관리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